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과 코로나19 상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좀 전에 전해드렸지만 869명 이게 이제 어제 새로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입니다. 어제는 그래도 월요일이니까 검사 수가 주말보다는 훨씬 많았을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래도 의미 있는 감소입니까? 네, 감소는 했습니다만 의미 있는 감소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예. 정체는 분명히 의미 있는 정체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의 그 연말을 맞이해서 새로 이제 그 모임이나 이런 게 많아질 것을 좀 우려해서 예. 그런 걸 줄이기 위한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확진자가 1,000명 아래로 내려가기는 했지만 사망자 증가 추이는 조금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24명을 기록했거든요. 여기에다가 뭐 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예. 만일에 지금의 이 대처를 우리가 이거에 대한 대처를 잘 못하면 의료가 거의 붕괴될 상황도 걱정하고 있고요. 왜 그런 점이 중요합니다고 말씀드리면 우선 전망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그 확진자 수 증가 이후에 사망자 수 증가는 2주에서 4주 후에 지연돼서 시차를 두고 나타납니다. 예. 지금 12월 달에 증가된 이 사망자 숫자는 거의 11월부터 증가된 효과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의 이런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한 달, 두 달의 플랜을 갖고 이 병상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반대로 얘기한다면 일주일 앞을 내다보고 2주일 앞을 내다보고 단기간에 어떤 정책을 해서 급한 불을 끄는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는 잘못하면 의료 전체의 위기가 닥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종합적 장기 대책 그리고 병상 확보에 대한 좀 전반적인 플랜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정부는 말씀하신 대로 연말 연시 너무 걱정되니까 방역 강화 조치를 내놨습니다.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화면을 좀 보시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맨 처음에 5인 이상 안 된다. 식당에 갔는데 5인 이상 모임은 안 된다고 하는데 혹시 몇 살부터를 기준으로 할 건지 갓난아기도 해당이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질문이 있더라고요. 예, 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나하나 먼저 답변을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했는데요. 먼저 6인 가족인데 밖에 나가서 밥을 먹으면 어떡합니까 하셨습니다. 네, 말 그대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기 때문에 6인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 지금은 금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6인인 경우에 떨어져 앉으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현재 기준으로는 안 되게 되어 안 돼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명, 3명, 4명, 2명 안 됩니까? 네, 현재는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4인 가족인데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4인 가족인데 여기에 집으로 친척이나 손님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현재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민등록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서 같은 가족은 괜찮습니다만 예. 부모님이라도 주민등록이 다르거나 친척 같은 주민 다르면 거주지가 다르면 지금은 6인, 5인 이상에 해당이 돼서 금지가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보통 5명 아니면 10명 사이가 됩니다. 이걸 어떡하죠? 예, 이게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사적 모임이라고 볼 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업무상 모임이기 때문에 예. 이 점은 예외로 좀 두고 있고요. 그러한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5인 이상 하는 것은 아직은 허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아니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회사 구내식당으로 같이 나란히 가서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점심 같은 경우는 업무의 연속이기 때문에 예. 그것도 업무의 즉 사업장 내의 업무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그 구내식당에서 식사는 가능합니다. 예,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혼자 움직이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영화관이나 다른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인 이상 모이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 이제 우연치 않게 만나서 모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게 사적 모임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연히 만난 거니까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영화관에서 같이 있던 모든 경우가 다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적 모임이 아니냐는 기준만 갖고 판단하는 점이 좀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과태료를 부과한다고는 하지만 단속이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건 됩니까? 저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냥 모이지 말라는 뜻이겠죠. 네, 전반적으로 좀 그렇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에 대한 부분을 좀 취지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이번 3차 대유행의 대유행이 시작된 그 촉발한 계기는 지인 간, 가족 간, 그리고 이런 동기 친구들 간의 모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확산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적 모임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고, 두 번째로 5인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업종, 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이제는 장소가 업종에 관계없이 예. 지역사회 감염 통째로 확대되니까 그래서 5인의 밀집도를 낮추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한 거라는 취지에서 국민들에게 좀 소상히 알려드리고 그런 부분에 좀 동참하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스키장에서 예약한 사람들을 다 두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취소 명령을 내리면 어떡하냐, 중지 명령을 내리면 어떡하냐,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만은 야외에서의 5인, 10인 이것도 다 위험하다고 보고 일단 사람이 모이는 건 다 중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점은 좀 약간 좀 적절치 않은 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정부 당국에서도 지금 스키장을 예를 들면 설명하기를 사실 정확하게 스키장에서의 감염률이 높은 것은 스키를 타는 행위보다도 스키를 타서 머무는 곳 시즌방이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숙소와 식당과 같은 곳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이 부분은 스키장이라는 걸 매개로 통해서 하기 때문에 스키장을 좀 어떤 식으로 이게 좀 완화해야 그쪽의 밀집도가 줄여져서 어쩌면 좋지라고 보고요. 야외냐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좀 구분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런 야외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밀집이 증가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시즌방이든 뭐든 식당이든 이렇게 발생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것조차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취지라고 이해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눴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나 스키장 폐쇄 같은 건 이제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고요. 이와는 별개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8일에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연장할지 격상할지 이번 주말쯤에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연장해야 될지 격상해야 될지. 연장과 격상이라는 부분을 논하기 전에 예.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부분을 재조정 개편해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지금 이번에 정부가 1월 3일까지 하게 된 5인 이상의 모임 제한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바꾼 겁니다. 컨셉을.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게 3단계냐 2단계냐 2.5단계냐 부분의 전면적인 부분이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개편보다도 좀 아쉬운 점과 보완해야 될 점은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스키장의 업주도 그렇고 많은 지금 자영업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 그동안은 이 감염이 발생했던 특정 업종을 목록화해서 고위험, 중위험으로 분류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예. 지금은 지역사회 감염이 어느 곳으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좀 아까 5인 이상 밀집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좀 다 제한하겠다는 큰 원칙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카페나 커피숍에서의 부분 오히려 방역의 위험도를 보면 식당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하러 제한하냐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거는 방역당 전문가도 많이 얘기했고 국민들도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방역체계 전반에 걸친 개편 부분이 이번에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격상이냐 아니냐의 부분은 그 다음 단계 논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관심은 다 백신에 쏠려 있습니다. 미국하고 유럽은 백신이 접종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쯤 들어와서 전국에 어떻게 배포가 돼서 언제쯤이면 접종이 시작될지 짐작이 가십니까?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정부 당국에서 가장 정확하고 책임 있는 얘기는 그저께 정세균 총리께서 얘기하셨던 그 스케줄이 가장 정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는 2월부터는 접종 확보가 돼서 접종을 좀 계획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렇게 얘기했고요. 화이자, 모더나, 얀센과 같은 부분은 상반기, 그러니까 1, 4분기에는 좀 확보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중대본 본부장 아니겠습니까? 본부장께 직접 얘기해 주셔서 그 부분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확보가 되더라도 접종의 계획을 짜고 전략을 해서 우선순위에 맞추고 이런 부분은 또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2월에 3월부터는 접종이 시작되되 본격적인 접종이 진행이 돼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감염 차단 효과가 기대하는 것은 언제쯤일까 아직 좀 가늠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백신이 일단 빨리 들어오는 것부터가
필요하겠군요. 그럼요. 예. 그 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확보는 공격적으로 하고 접종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하자. 이 두 가지 전략의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고요.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서 우선순위는 확보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구 위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